대기업 시청자 우원개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원개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정보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우원개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교량이나 뭐 고속도로 정부 정책에 관련된 테마 관련주로 크게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뭐 토목도로, 철도, 지하철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앞전에 주가가 또 움직였을 때도 과거에 이 철도 지하와 관련 테마로 또 엮이게 되면서 이 특수건설이랑 같이 주가가 동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10월달, 11월달 이렇게 해서 여야 후보들이 강력한 정책으로 이 철도 지하화를 공략을 하면서 관련 테마주로 엮였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철도 지하화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서도 해당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자, 어제 7일날 이제 발표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보도록 했고요. 이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또 중요한 구간과 타점은 어디 있는지도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날짜에 나온 이제 뉴스가 되겠고, 벨벗은 철도 지하화 사업, 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지자체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 지하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꽤 오랜 동안 계속 노이즈가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했었고, 24년도 1월 달에 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정말 선정을 하고 착수를 하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이 됐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24년 총선이 있을 당시에도 많은 이 또 후보들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지하화하는 구역을 보게 되면 뭐 경의선, 경인선, 경부, 경원, 경춘, 중앙 이렇게 등등등 해서 많은 노선들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철도가 지상철도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한 7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을 다 지하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경부선이랑 현재 물망에 오른 것이 그 다음에 경인선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부선 요 길 서울역 용산역에서 경인선 여기 5.8km 짧은 구간 현재는 이 두 구역의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부근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발표는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긴 사업이겠고 보통 2, 3년 정도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기본 계획 수립만 2,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도 또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못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는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해당 구간에 지상철도가 없어지면 뭐 고가 도로라던가 뭐 녹지 문화 그다음 상업 시설을 개발을 해서 우리 생활 시설을 좀 개발할 것으로 현재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담은 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보게 되면 뭐 이런 세부 평가 항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라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만 조금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철도 지하화 일정을 보게 되면 24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말중으로 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예정될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련주들이 5월 말까지는 또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씩 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뭐 이런 지자체 컨설팅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컨설팅을 함에 따라서 뭐 뉴스들이 나올 수 있겠죠. 지하와 관련된.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년 9월 달에서
이 사업을 또 제한할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월마다 어떤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마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뉴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올해 10월 말까지 이 제안서를 받고 그 다음에 12월이죠. 그래서 1차 선도 사업 대상 노선을 지정을 한다라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계속 일정이 나오다가 말에 이제 대상 노선이 확정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대상 노선 확정 같은 경우에는 25년이죠. 내년 말, 사실 뭐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도 종합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기본 계획만 해도 2년, 짧게는 3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해당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충분히 딜레이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철도 지하와 뭐 재료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런 이슈가 중간중간에 월마다 있을 때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거 11월 달, 12월, 1월 주가 상승의 원인 자체가 이 여야 할 것 없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철도 지하화 재료가 이 우원개발에게는 주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1월 말쯤이었죠. 이제 여야가 철도 공약에 대한 정책을 끝나는, 즉 발표하는 시점이 막상 다가오니까 이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동안 상승했던 이 상승분이 죄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한 번 더 이 정책이 철도 지하화를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과거에서도 21선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보였으나 돌파하지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돌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추세를 이제 벗어나서 조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기조가 점점점 추세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위쪽 3,000원 위에 때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과 아직까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안 들어오고 있죠. 과거에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와 줬었거든요.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료에 대한 강도가 어쩌면 시장은 좀 적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려사항, 리스크적인 사항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5월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이 다시 한 번 더 확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차근차근 잘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가 뭐 사실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중간중간마다 해당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갭이 또 뜰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서 저 또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